강아지들의 대소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준비한 이 훈련으로 가두지 않고 놀이하듯이 대소변 훈련이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준비물은 종이컵, 가위, 마스킹 테이프, 대형 패드, 간식, 딱 이 5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훈련 방법은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 패드를 구석구석에 한 장씩 깔아줍니다. 여러 장소에 까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장소 선정 꿀팁! 보호자분이 계시는 방은 아이들이 더럽히고 싶지 않아 하니 방에는 깔지 않습니다. 너무 뚫려있는 공간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구석진 곳에 잘 보이는 곳으로 깔아줍니다. 두 번째, 일정한 동선으로 돌아다니면서 패드 위에 간식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패드 위에 올라가면 즉각적으로 간식을 주세요. 옳지. 패드 위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올라갈 수 있게 옳지. 유도하여 간식을 줍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밀거나 들어서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간식은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스러기가 생기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종이컵에서 간식을 꺼내기 쉽게 낮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패드 위에 있는 벽 쪽에 붙여줍니다. 이건 아이들이 최종 단계인 패드 위에 대소변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함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이니까요. 네 번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다른 장소에 있을 때 몰래몰래 간식을 올려놔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말이죠. 아이들은 패드 위에 간식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패드라는 공간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위의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관찰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다가도 한 번쯤은 패드 위에 대소변을 할 거예요. 바로 그때 놓치지 않고 컵 안에 있던 간식을 제공해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즉각적인 보상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줍니다. 이 공간에서 대소변을 보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대소변이 마려울 때 기왕이면 간식을 먹었던 패드 위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상과 칭찬을 해주면서 행동을 강화시켜줍니다. 빠르면 이틀에서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느려도 2주에서 3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하고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나중에 잘하게 되면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패드가 너무 꽉 차지 않게 갈아주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페트나 쿠션 위에서는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촉감으로 패드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패드를 물어뜯는 아이들은 1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일 거예요. 호기심이 강하고 뭐든지 물고 뜯는 나이입니다. 이때 패드를 한번 물어봤는데 비닐 같고 재밌는 거예요. 그때 보호자분이 막 달려와서 패드를 잡으려고 하고 뭐라고 막 말도 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다 보니 보호자분의 이런 행동이 일종의 놀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심심하면 패드를 물어 뜯어보고 보호자분이 달려오고 이걸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보호자분을 호출하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패드를 물어뜯으니 달려와서 당겨주고 소리치고 신나게 놀아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심심하기 전에 미리 놀아주기. 제일 좋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산책시켜주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 행동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패드를 물어뜯는다면 반응하지 않기. 아이가 패드를 물어뜯을 때 다른 방으로 획 들어가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어뜯는 행동이 멈추면 장난감으로 대체하여 줍니다. 서브 놀이를 해주거나 씹는 장난감으로 놀이 욕구를 대체하여 줍니다. 보호자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아이가 느끼고 구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푸우는 예전에 이갈이 했을 때 이런 나무 장난감이랑 비닐 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재밌게 놀았었는데요. 이런 장난감들로 대체해 주시면서 패드를 물어뜯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푸우도 배변의 달인이지만 중간중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유는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패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위치 선정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드의 위치는 보호자분의 생활 공간과 거리를 두고 떨어진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호자분의 생활 공간에서는 절대로 배변을 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패드를 아무리 깔아봤자 여기서 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우 배변 패드는 제 방과 멀리 떨어진 거실 구석에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TV를 볼 때만 사람이 있는데 TV를 거의 일주일에 1시간 볼까 말까 하니까 최고의 배변 장소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외진 곳에 깔아주면 아이가 패드에 쉬를 성공했을 때 확인하거나 간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옳지.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정도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패드를 고를 때는 이 미끄럼 방지가 있는 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배변 패드를 좀 잘못 주문해서 푸우 친구 거를 빌렸었는데 배변 패드가 이렇게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푸우가 쉬하러 패드에 올라가는데 패드가 밀리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멈칫거리면서 패드를 바꿔달라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패드를 좀 보니까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푸우는 겁이 좀 없는 편이라서 괜찮았지만 겁이 좀 많은 아이들, 퍼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쉬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이게 미끄러져서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패드에 잘 안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점점 배변 훈련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고르실 때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꼭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되도록 큰 걸로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좋아요. 이것도 푸우가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꼭 이불이나 카페트에다가 실수를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강아지는 발바닥 패드의 촉감으로 공간을 인식하기도 해서 패드랑 카페트랑 이불을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배변 훈련이 안정적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카페트나 이불 위에서는 절대로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배변 패드 위에서만 간식을 줍니다. 옳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카페트나 이불에 쉬를 했어요. 근데 보호자분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귀여우니까 간식을 카페트나 패드 위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공간은 쉬를 하면 좋은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혼나기도 하면서 점점 배변 훈련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배변 패드 위에서만 간식을 주시는 게 좋고요. 카페트나 이불은 배변 패드랑 좀 거리를 많이 두시거나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배변판을 쓰면서 배변 훈련이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배변판을 없애고 배변 패드만 깔아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배변판 자체가 플라스틱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재질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배변판 자체가 너무 높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패드가 잘 나와서 거의 새지가 않고요. 잘 갈아주기만 한다면 판 없이도 뽀송뽀송한 바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